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인 이러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지난 2019년 수출 규제와 같은 경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세계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일본의 패배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국산화 성공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과 더불어 한국 대기업의 거래 다각화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불매 운동이 일어나 한국에 잘 팔리던 일본 제품은 팔리지 않게 되고 한국과 잘 거래하던 일본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일본 또한 사실상 일본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소재 확보를 위해 탈일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최대 경제 일간지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흔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기회로 한국 정부는 관련 부재의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측이 주장하는 만큼 탈일본은 진행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또다시 경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의 한 매체로부터 보도가 되었는데요. 일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일까요? 도쿄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인 지금 일본은 쉬지 않고 한국에 대해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의 상계 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 수출 규제로 막대한 손실을 봤음에도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까요? 우선 이는 최근 한일 관계가 도쿄올림픽 시작 후 여러 가지 충돌이 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선수촌에 입소한 뒤에 현수막을 비롯해 후쿠시마 식재료와 꽃다발을 비난했다고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산 도시락을 대신한 한국 도시락에 대해 비난 성명을 내고 일본 내 혐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을 위해 조리사와 영양사를 현지에 파견했는데요. 또한 도쿄올림픽 선수촌은 인근 호텔을 통째로 빌려 급식 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공수된 국산 식자재로 만든 도시락은 대한기간 내내 선수단에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항의가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한국 선수단이 따로 만든 한식 도시락을 먹는 데 대해 일본 국회의원이 IOC에 항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죠. 아직도 일본의 주요 뉴스에 한국 도시락 뉴스가 매일 등장하며 한국의 도시락 공수가 불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한국을 따라 자국의 선수단을 위해 미국 선수촌 인근에 자체 급식센터를 차렸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72,000파운드가량의 음식과 음료를 콜로라도주에서 도쿄로 공수했으며 대회 기간 선수단의 총 7,000끼를 뷔페식 또는 도시락 형태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식사 자체 공급에 대해 일본 정치권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일본 내 여론도 한국은 트집을 잡는 것이지만 미국은 식성이 달라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니 이해가 된다라며 선택적 분노를 보이고 있다 하니 정말이지 어이가 없습니다. 29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상계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가을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등 5개 국가 지역과 정보공유 협의체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는 치졸한 일본이 한국의 상계관계를 부과하는 정보공유제를 신설한 것입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중국의 철강 제품과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화학 제품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화학 제품 등의 상계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치계에서는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이 민폐를 끼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새로운 경제 조치를 앞두고 구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일본 국민들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자민당에 대해 매우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일본의 경제 성장률만 하향했는데요. 일본은 코로나 대응 부진 및 도쿄올림픽 등으로 현재 일본이 지고 있는 국가부채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습니다. 정부 부문 전체 채무잔고는 매년 늘어 올해 3월 기준 1216조 엔에
라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제 성장률도 턱없이 낮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도쿄올림픽 특수로 핵심의 전환을 도모했던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았죠. 일본은 현재 4일 연속 코로나 확진자 10,000대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거의 못하고 있는 데다 늘어만 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이 그리스처럼 국가 구도를 맞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자민당이 아닌 야당에서 총리를 내어주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돌린 강력한 항방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2019년 아베의 수출 규제였습니다. 당시 아베의 정권이 사학 비리로 지지율이 바닥을 기울 때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2019년 아베 전 총리는 오사카 G20 회의를 마친 다음 한국의 전격 수출 규제를 발표하며 한국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한국의 1등 산업의 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끝이다며 일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는 패배와는 별개로 아베는 집권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지금의 스가가 도쿄올림픽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코로나 방역에 실패해 궁지에 몰려 한국의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당시 아베 전 총리와 같은 행보를 걷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이번 일본의 상계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의 철강, 알루미늄, 화학 제품에서 이뤄지는데요. 지난 2019년 수출 규제와 다른 점은 일본은 한국의 WTO 수출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WTO의 합법적인 상계 관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특이한 것은 일본은 한국의 흑자를 보는 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상계 관세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국제적으로 봐도 흑자를 보는 국가를 상대로 상계 관세를 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상계 관세를 발동한 경우와는 다른 것이죠.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통해 미국 기업의 손해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계속 뉴욕 적자를 보고 있으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상계 관세를 부과했지만 일본의 이번 상계 관세 부과는 단지 정치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의 잘 나가는 철강 기업들을 때려서 한국 산업을 굴복시키고 스가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을 올려 선거철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 멍청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9년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가 일본의 패배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우선 한국의 철강 등에 관세를 붙여서 자국에 비싸게 수입한다면 일본 소비재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주 거래처의 수입 가격만 상승하게 되어 일본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특히나 자동차 분야는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원자재 가격이 폭등 중인 상황에서 일본의 물가만 올려놓은 꼴은 일본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만 안 좋게 되고 일본의 기업만 피해를 볼 것입니다. 한국이 또다시 일본에 불매운동을 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겠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도 일본 기업만 잔뜩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조치도 고스란히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한국은 7월 수출액이 554억 달러를 넘어 우리 무역 역사상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와 최대의 수출액은 정말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 더욱더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일본 배제시키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어차피 승리는 한국이니까요.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